네, 이번 주 목요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조금 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차관을 징계위에서 배제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열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검찰총장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두 번의 연기 이후에 10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추미애 법무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뭐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뭐 즉시항고 등등등 법률적인 소송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걸 먼저 어떤 소송이 있는지 정리를 하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본인을 징계하는 검사 징계법 중에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게 이 위헌적인 법률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재판이 아니라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예.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원래 이 추미애 장관이 직무 정지 명령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직무 정지 명령을 풀어달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맞다라고 해서 항고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서울 행정법원에는 지난번 첫 번째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이 추미애 법무장관 측에서 제출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그 전에 그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 소송도 남아 있는 본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거는 그래요? 아예 직무 정지 명령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취소를 해달라는 건데 네네. 그 취소 결정은 사실은 두 달, 석 달 얼마나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본안 소송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가처분들이 그러니까 징계를 절차를 앞두고 가처분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유리하게 인용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사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법조계에서는 가처분과 관련해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한 의도는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할까요? 네, 가처분 신청의 실효성 이 문제를 떠나서 불공정한 조항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그게 그렇게 불공정한 것이었다면 왜 그런 법적 조처에 나서지 않았는가 이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용 여부의 어떤 기대를 떠나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이제 윤 총장이 문제 삼은 조항 같은 경우는 이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데 예. 이게 이제 입법 취지하고 조문 간에 좀 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전원위원을 임명, 위촉할 수 있게 돼 있죠. 이 취지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 검사를 징계하는 데 따라서 어떤 그 사건 관계로부터 먼 사람이 좀 자유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특히 법무부가 문민 통제의 목적을 가지고 징계를 하라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법이 대비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징계를 청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비하다라고 윤 총장 측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이런 좀 원칙적인 취지에서 어떻게 가처분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이걸 떠나서 일단은 제기를 하고 보는 그런 스텝을 밟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먼저 만들 때 검찰총장이 여기에 해당될 사안까지는 생각을 못한 그런 법 맞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예. 그런데 다만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주장인 거죠. 왜? 네네. 다른 것보다 이제 일반 검사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이 징계해달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심사를 하는 거니까 예. 그럼 뭔가 우리 법원에 형사재판을 받을 때도 검사가 이 선고를 하면 판사가 재판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서 법무부 장관이 심사를 하네?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이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을 제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10일이면 이제 목요일이란 말이죠. 얼마 남지 않았고요. 예. 그 사이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전처럼 예. 그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 하고,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네. 봐요. 일단 그냥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난 10년간 이게 행정법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 민사소송에서 뭐 가압류 한다거나 지금 처음에 행정법원에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서 그걸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인용률이 거의 한 80~90% 네네. 됩니다. 예. 그런 만큼 이게 법원의 정식 절차 이전에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인용하는 편이긴 한데 헌법재판소에서의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일단 전제 조건이 많이 달라요. 예. 법이 잘못됐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걸 정지하는 거거든요. 예. 국회가 만들어놓은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거를 고친다는 부분이 그렇게 흔하게 있는 경우는 아니고 예. 또
다른 것보다 이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사실 윤 총장은 그냥 일반 개인 자격이라기보다 검찰총장이란 국가기관의 자격으로서 그 유불리를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부터가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헌법소원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뭐 재산권이 됐든 뭐 공무담임권이 됐든 이걸 이 법이 아니라 이 국가의 어떤 공권력의 작용 때문에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지금 윤 총장은 글쎄요 윤석열 개인이란 부분이 있지만 검찰총장이란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게 어떤 행정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뭔가를 콕 집어서 힘을 발동시킨 게 아니라 법이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헌법소원이 대상이 되느냐부터 논쟁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징계위원회 전에 쉽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우리가 제대로 따져봐야 되니까 이게 징계위원회 미뤄라고 하기에는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의 행정 절차를 너무 크게 관여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요.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내용이 그 징계법 전체에 대한 거보다 검사에 대해서는 해당이 맞는데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너무 부당하다. 검찰총장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만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 검사는 검찰총장이 이 신청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들여다보는데 예, 예. 이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 안에 징계위원회 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판단에도 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 청구를 해서 징계를 하려는데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지 않느냐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그런 게 그 검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명을 한다고 치지만 네. 일반 또 징계위원 같은 경우 이미 지명이 돼 있는 부분들도 예,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불리하다는 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황상으로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서 이게 불리하냐 그러니까 여론이라든가 정치적인 상황을 법이 따져가면서 유리 불리를 따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네. 예. 윤 총장이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얘기를 꺼낼 수 있지만 법정에서까지 이게 불리하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네. 예. 윤 총장 측에서 이렇게 제기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법무부에서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론도 징계위 전에 나오면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즉시 항고는 윤 총장의 헌법 소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예. 꼭 효력이 있을 것이냐, 성공할 거냐라고 하는 데서는 좀 의문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초에 내려졌었던 이 직무 배제에 대한 무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한 것인데 예. 여기서의 주요 논리를 보면 그렇게 친다면 검찰총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직무 배제가 안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법무부 측에서는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든 예시가 어떤 거냐면 대통령도 직무가 정지될 수가 있다. 국회에서 탄핵을 당할 경우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국회에서의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절차를 거쳐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가 배제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으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앞서서 내려진 결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결론이 뒤집힌다거나 할 가능성은 윤 총장의 헌법 소원과 마찬가지로 좀 낮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만약에 이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윤 예. 총장이 거꾸로 반대급부로 타격은 크게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목요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니까 그 전에 여러 가지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여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은 어떤 결과 나올까로 기회를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10시입니다. 10시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뭐 100 몇 명의 법관들이 이제 이번에 화상회의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안건을 8가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른바 판사 사찰에 대한 안건이 올라오느냐 아직은 올라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까? 글쎄 이제 이거는 현장에서도 네. 좀 대표로 나서신 분들 중에 9명 정도가 그 안건으로 상정하는 게 동의하면은 안건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뭐 판사 법관 게시판 같은 곳도 한 3분 가량이 공개적으로도 예, 예. 부장 판사도 포함해서 이 사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판사 대표자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다뤄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안건으로 상정이 되더라도요. 굉장히 신중한 어떻게 보면은 조치 내지는 의견 표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사들이라서. 다른 걸 떠나서 예. 이게 뭐 그냥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 보시면요. 만약에 여기서 판사 사찰이고 그 판사 사찰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의견을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법관 대표회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아직은 정해진 게 하나도 없지만
그걸 가지고 그 판사 사찰을 문건에 가서 실제로 재판에 넘겨줬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맡은 판사는 법관 대표회의에서 불법이라고 그렇죠. 이미 정해놨는데 예, 예. 이게 판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의 독립 자체를 침해할 수도 있고 네. 또 그걸 떠나서 지금 워낙 사안에 민감한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 표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사찰이라는 그렇게 민감한 단어를 제외하고라도 이번에 뭐 검찰총장의 이 뭐 징계 사유로 거론되고 있는 문건과 같은 경우에는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서 예. 법원과 검찰의 뭐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거면은 불법이다 아니다 네네. 얘기는 없잖아요. 예. 그냥 명확히 밝혀놔도 되니까 예. 이런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딱 그 정도 만약에 그 정도 선에서 나오더라도. 판사들의 결론이 나온다면 징계위원회에 어떤 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부분도 딱히 없겠네요. 사실 이게 보면 뭐 아까 말씀을 나눴던 헌법소원이라든가 아니면 예. 뭐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직접적으로는 징계위원회 절차와 연관이 있는 건 네네네.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지금 워낙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민감하니까 서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징계위원회 자체는 그런 것들이 전부 사실 영향을 거의 안 그렇죠. 끼친다고 예.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평론가께서는 상정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상정이야 10명 정도만 동의를 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상정 9명이라고 가능성은 하죠. 네. 네,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원활하게 끝까지 진행이 돼서 의결이 될 거냐 이 부분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한 가지는 논의 끝에 부결은 아니고 보류 될 예. 가능성. 그러니까 부결을 시키면 이거를 제안한 판사들의 면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논의하자라고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뭐 문건의 문제가 좀 있긴 하다. 이 정도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 정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문건에 올라온 판사들 중에서도 이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는 판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판사의 경우는 문건이 내가 보기에 허름하다. 그리고 올라와 있는 판사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는 있다. 하지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속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서 보면 지금까지 판사들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집단적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관측이 되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윤석열 총장 징계위나 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재판 여기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편으로 판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런 문건만 있을 것이냐. 그동안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네티즌들부터 시작해서 신상털이라든지 어떤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 문건 하나에만 어떤 의견을 표명할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논의는 되겠지만 결론이 분명하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관회의는 오후에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의 이용구 차관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얘기가 많은 부분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 월선 원정 1호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당연직으로 징계위에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원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의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기피를 하겠다 윤 총장 측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 타당한 겁니까? 저는 그게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사실 징계를 하려는 사유와 그렇죠. 원전 징계 수사와 뭐가 연관이 뭐가 있냐? 연관이 있다는 걸 원전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그냥 고소가 고발이 이뤄진 사건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수사한 거라 그랬고 네. 그러면 지금 새롭게 이용구 지금 신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무슨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걸 맡은 거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예. 이건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이 뭔가 법무부 차관에 들어가게 되면 형사 사건을 맡지 않고 있는 변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럼 모든 변호사 출신은 위원이면 전부 다 이게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딱 원전 그것만 놓고 본다면 혐의 사유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렇다고 형사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징계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라고 한다면 그건 모든 변호사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법무부 차관에 임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 이 부분은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저희는 모르겠고 오히려
이 부분을 제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 어떤 징계 자체를 이 윤 총장 측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위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로 다투기 위해서 이용구 지금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럼 거죠. 만약에 기피 신청을 하잖아요. 네. 했다 하면 그 어떤 결과를 거쳐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이 기피 신청이 된 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예. 의결을 내서 과반수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아, 기피하는 게 맞다, 아니다를? 그러면 사실 이 정도 사유를 가지고 정말 막연하게 예. 뭐 정치적으로 공방을 가지고 야권에서 그런 식의 공방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얘기를 예. 꺼낸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근데 징계위원회 내부에서 그런 걸 들어서 공정성이 심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만약에 기피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적 절차 자체가 아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기 기피 시작하면. 신청을 하더라도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와 원전 관련해서 아예 그 연관성 자체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평론가께서는 그렇다면 검찰의 원전 수사와 윤 총장의 징계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원전 수사랑 징계는 말씀하신 대로 뭐 직결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는 원전 수사 외에 어떤 박상기 장관 전 장관이죠 뭐 사무실 대여 얘기라든가 이제 예. LKB 출신이기 때문에 친여 인사다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차관 임명의 공정성 여기에 대해서 좀 시비가 걸리는 부분인 것 같고요. 원전 수사 부분은 이제 징계위에서 원전 수사를 가지고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각자 달려가는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징계가 임박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전 수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석열 총장도 어느 정도 보완 수사를 해라,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 결국에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급물살을 탈 것이고 현재 이제 뭐 그 인멸된 줄 알았던 자료 중에서 청와대 보고 자료가 있는데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 또 나왔다고 해요. 그런 예.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검찰의 속도는 이제 수사의 속도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관건은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것으로 좀 치달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징계위원회가 목요일에 열리는데 한 번에 결론이 날까요?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2-3번 열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징계 사유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는 하루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지금 너무 이게 서로 첨예하게 다투다 예. 보니까 여기서 징계위원회가 하루에 뭐 결론을 못 내리고 뭐 2번째, 3번째 가는 사이에 변수가 너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네. 있죠. 그리고 이게 뭐 변수라고 하는 게 실제 법적인 변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봤을 때도 피로도라는 것도 감안을 안 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핵심적인 부분들을 꼭 꼬집어서 그걸 가지고 좀 뭐 징계 사유를 좀 결정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일날. 예, 알겠습니다. 당일날 가능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재열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